자, 여러분들 1번 문제를 보니까 9분의 1배가 어떻고 32.6강년이 어떻고 10학생 미만이라는 말도 나오고 마이너스 1, 2.5배 차이 이런 말들이 나온다, 그죠? 근데 숫자가 나오면 애들이 괜히 긴장하는 애들인데 과학기술 지문은 여러분들 숫자 계산 같은 거 필요하나 필요 없나? 필요 없다. 2번 문제를 보면 더더군다나 지금 숫자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뭐고 할 건데 이게 뭐고 할 거 하나도 없다. 자, 숫자는 계산을 해라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산수 문제지 고난이도 수학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다. 말뜻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는 여러분들 무슨 지문이고 지금 여기 117페이지에 있는 거? 과학 지문이지. 과학 지문이지. 근데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문과 계집애들은 과학기술 지문을 잘 해결하나 잘 해결하지 못하나? 문과 계집애들은 과학기술 지문에 약하겠지. 근데 국어는 문과가 점수를 잘 받아야 되나? 이과가 점수를 잘 받아야 되나? 아무래도 문과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잖아. 출제하는 사람들이 딜레마인 거라. 왜 딜레마고? 과학기술 지문은 문과 계집애들이 약한데 이걸 갖다가 배경지식을 동원한 지문을 던져주면 문과 계집애들이 해결을 하지 못해. 그럼 상대적으로 점수 결과가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과가 점수가 더 높고 문과가 국어 점수가 낮으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은 항상 무엇을 동원하지 않는 문제를 출제를 한다고? 배경 지식이 필요 없는 지문을 출제를 한다고. 그래서 배경 지식이 필요 없는 지문을 출제를 하기 때문에 독해 자체만 잘해주면 되는 거다. 말뜻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지문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과학이라는 것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과학은 원래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게 과학이다. 오케이? 근데 과학에서의 가설은 항상 어떻게 만들어내지? 이상적인 상태를 만들어낸다. 이상적인 상태. 무슨 얘기냐면 백층 빌딩에서 돌멩이를 던져다 치자. 백층 빌딩에서 돌멩이를 던졌을 때 그 돌멩이가 떨어지는 속도가 얼마 정도 될까? 라고 했을 때 바람이 전혀 없는 날씨하고 태풍이 몰아치는 날씨하고 돌멩이가 떨어지는 상태가 같겠나 다르겠나?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지. 그럼 과학의 가설은 항상 어떻게 내세우니? 외부적인 조건은 없다고 가정하고 그게 과학의 가설이야. 말뜻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뜻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과학의 가설이라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설정하는데 이 말을 왜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성해져서 지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조금 내 걸 만들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지문을 보다 보면 과학 지문은 늘 나오는 게 있어. 오늘 지문 같은 경우도 18세기 어떤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18세기 어떤 거라 그랬냐? 약 32.6광년의 글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말 되겠냐? 그런데 정말로 약 32.6광년일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다. 1년은 며칠이지? 1년이 며칠이니? 정확하게 365일이가? 이거는 쌤도 맨날 까먹는다.
1년의 정확한 일수는 365.2411991이라고 되어 있네. 이걸 지금 쌤이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365일 4시간 몇 분 몇 초 이렇게 나와진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1년 그러면 그냥 며칠이라고 얘기를 하노? 365일이라고 얘기를 하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선생님?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선생님이 아니고 과학 지문은 늘 가설이라는 것이 나온단 말이다. 가설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그 가설은 어떤 외부적 조건도 없다 치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1년은 365일이라 치고 하자라는 게 과학의 가설이야. 이거는 흐름을 이해를 해두라. 매번 과학 지문에서는 과학의 가설이 나올 때 그 가설이 어떤 의미인가를 갖다가 알고 있어주라고. 365일 4시간 몇 분 몇 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365일이라고 생각하고 풀자. 이게 과학이라고. 자, 일단 지문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 부분 다시 이야기합시다. 별의 밝기는 별의 거리, 크기, 온도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단 화제가 뭐지? 별의 밝기에 대한 얘기다, 그지? 별의 밝기는 등급으로 나타내며 지구에서 관측되는 별의 밝기를 겉보기 등급이라고 한다. 화제가 또 나오네. 겉보기 등급이라는 화제가 또 나옵니다. 고대의 천문학자 히파르코스는 신기하죠. 고대 아주 옛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별의 밝기에 따라 밝은 1등급부터 가장 어두운 6등급까지,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아니고요, 고대인들이 이미 별의 밝기를 갖다가 측정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잖아. 자, 참고적으로 또 이상한 이야기 또 하나 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리를 잴 때 미터자를 재재. 근데 1m의 기준이 뭐지? 1m는 누가 정하는 거야? 뭐 프랑스는 프랑스 나름대로 1m가 있고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1m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 그래서 1m의 기준은 여러분들 거리를 가지고 재는 게 아니대. 레이저를 쏘았을 때 레이저의 발사 속도를 가지고 레이저가 다시 말해서 빛이 날아가는 속도를 측정해 가지고 재는 것이 1m다. 근데 쌤이 생뚱맞게 또 이야기를 왜 합니까가 아니고요. 1m 기준을 그렇게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들고 다니는 자 중에서는 가장 긴 자가 30cm 자 아니겠나, 그지? 근데 우리나라 30cm 자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자가 옛날에 자라는 것이 있었다. 한 자, 두 자, 세 자. 근데 그 30cm 자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자하고 거의 거리가 비슷하다. 오늘날은 레이저의 순간 발사 속도를 측정해가 1m의 기준을 잡았는데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30cm 자가 거의 길이가 비슷해. 옛날 사람들의 과학적 지식이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이라는 얘기다. 말뜻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봐보니까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은 맨눈으로 보이는 별의 밝기를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라는 얘기지.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후에 1856년에 포그스는 1등급의 별이 6등급의 별보다 약 100배가 밝고 한 등급 간에는 밝기가 약 2.5배 차이가 나는 것을 알아내었다. 자, 뭐라 그랬냐? 맨눈으로 봤을 때 1등급부터 6등급까지를 찾아내는데 나름의 과학적 계산을 했을 때 그 과학적 계산이 맞아떨어지더라 라는 얘기잖아. 말 되겠죠? 이러한 등급체계는 망원경이나 관측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편이 되었다. 맨눈으로만 관측 가능했던 1, 6등급 범위를 벗어나 그 값이 확장이 됐는데 자, 더 어두운 별은 6보다 더 큰, 더 밝은 별은 1보다 더 작은. 얘들아, 이 단락은 왜 또 밑줄이 지저분하노? 과정의 전개 방식이잖아.
과정의 전개 방식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을 찾아주는 거 아니라 그랬다. 과정의 전개 방식은 중요한 것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고 1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밑줄 쭉쭉 꺼주는 거라 그랬다. 그런 것들 자꾸 생각을 하면서 지문을 봐라. 그러니까 시험 칠 때 생각을 해라는 것이 아니고 평소 공부할 때 생각을 해야 시험 칠 때 본능적으로 접근이 가능해. 만약에 시험 칠 때 이번 시험 또 망쳤습니다. 그러면 망친 이유가 무엇일까를 또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고. 피드백이 필요한 거다. 알아먹겠느냐? 자, 계속 갑니다. 별의 겉보기 밝기는 지구에 도달하는 별빛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여러분들 겉보기 밝기에 대한 얘기네요. 겉보기 밝기. 자, 지구에 도달하는 빛의 양에 의해 결정이 된답니다. 과학자들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빛 에너지의 총량을 복사 플러스라고 정의하였는데 또다시 화제어 개념어가 하나가 나오지? 복사 플러스. 이 값이 클수록 더 밝게 관측이 된다.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복사 플러스 값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네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네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면 그 뒤에 수록 하는 것이 나오지? 수록 뭐라 그랬냐? 거리가 멀수록 더 어둡게 보인다. 그럼 여러분들 겉보기 밝기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인정될 수 있는 거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지. 맨눈으로 우리가 측정을 한 겉보기 밝기는 무엇을 고려하지 못한 거니? 거리를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얘기잖아. 말뜻 아시겠지? 거리를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겉보기 밝기는 거리에 따라 다르게 관측되기 때문에 별의 실제 밝기는 절대 등급으로 나타낸다. 무슨 놈의 개념어가 자꾸 나오노? 이번에는 절대 등급이란 말이 또 나왔다. 리겔의 경우 겉보기 등급은 0.1 정도이지만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6.8 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하고는 이만큼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오케이? 이제 이단락 들어가 보자. 절대 등급은 뭐라고 했냐? 별이 지구로부터 18색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 별이 지구로부터 18색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과학 지문 읽을 때는 이런 것도 읽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18색이란 말이가 18색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백층 빌딩에서 돌멩이를 던졌을 때 맑은 날씨하고 태풍이 몰아치는 날하고는 다르단 말이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과학적 가설을 내세울 때는 외부적 요건은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라는 얘기인 거예요. 말뜻 오케이? 그러니까 18세기 약 32.6광년이라는 얘기지. 정확하게 32.6광년은 아닌데 일단 가설은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1년은 365일이라고 하자. 18색의 거리에 있다고 하자라는 얘기다. 그게 가정이다. 그 별의 겉보기 등급으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가정했을 때 그 별의 겉보기 등급. 그럼 여러분들 32.6광년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의 겉보기 등급이란 얘기잖아. 말뜻 오케이? 별의 실제 밝기는 별이 매초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이 광도가 클수록 밝아지게 된다. 또 개념어가 나오네. 광도가 클수록 광도가 클수록 밝아지게 된다. 그런데 이 빌어먹을 광도라는 것은 뭐라 그러냐? 별의 반지름의 제곱과 별의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답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 그 다음에 표면 온도의 4제곱, 즉 동격이라 그랬다. 앞뒤가 이꼬로 한 거거든. 실제 밝기는 별의 표면적이 클수록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밝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하고는 같다 다르다. 그렇다면 그 달라지는 이유가 뭐라 그랬니? 표면적이라든지 표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런데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을 전부가 32.6광년 18색에 있다라고 딱 해가지고 다시금 계산을 해낸 게 뭐라고? 절대 등급.
말뜻 이해하겠나? 별은 전부가 여러분들 지구에서 측정하면 길이가 다 다르잖아. 거리가 다 다르잖아. 그런데 그 겉보기 등급을 32.6강년에 딱 일렬로 세워놓고서 다시금 계산해낸 것이 뭐라고? 절대 등급. 과학자들은 별의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인 거리지수를 이용하여 별까지의 거리를 판단해요. 또 화제가 나오죠. 거리지수. 거리지수란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이랍니다.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이랍니다. 이 값이 큰 별일수록 또다시 수록 하고 나와지네.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멀다. 어떤 별의 거리지수가 0이면 지구와 그 별 사이의 거리가 18색임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설에 일치하는 거라는 말이잖아. 말 되겠느냐? 가설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얻으면 18색, 0보다 크면 18색보다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북극성의 겉보기 등급은 2.0 정도이고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3.6 정도이므로 거리지수는 5.6이다. 갑자기 5.6 이런 게 왜 나오지? 신경 쓸 필요 있나 없나?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지? 자, 다시 얘기를 한다. 과학기술 지문은 문과 계집애들이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동원한 지문이 없어요. 배경 지식을 동원한 지문이 없다면 밑줄만 제대로 꺼주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 밑줄은 왜 꺼야 된다 그랬니? 다시 보기 싫어서. 그렇지. 순간 암기가 된다 그러면 밑줄 끌 필요가 없는 거다. 순간 암기가 된다면. 지문을 읽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바로 내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다면 뭐 한다고 밑줄 끄고 그 난리 부르서 칠 거고. 그런데 이런 과학 지문을 잘 아는 애들 같은 경우는 밑줄을 안 꺼도 무슨 말인지 기억에 남아. 그런데 과학 지문이 약한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문을 읽었을 때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이 거리지수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니까 밑줄 꺼난 거라고. 그럼 여기서 갑자기 5.6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도 우리는 밑줄 꺼난 것만 확인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 숫자의 값을 다시 계산하려고 덤벼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다. 말뜻 아시겠지? 그래서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것이구나. 그래서 그 뒤 문장을 보면 이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북극성은 18색보다 멀리 있으며 실제로 지구에서 133파색 벌어져 있다. 이처럼 얘들아, 지문의 맨 마지막에는 요약이 나오거나 강조가 나오거나 의 같은 것이 나온다 그랬지? 그럼 이 부분은 여러분들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라고? 의를 밝혀두고 있지. 맨 마지막은 항상 신경을 써주라 그랬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합시다. 오늘 이 지문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늘상 나오는 지문의 형태가 똑같다. 과학은 여러분들 아까 전에 32.6강년 18색 3에서 그런 말들이 있었지? 실제 측정한 거리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가. 그럴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실제 32.6강년일 수도 있고 더 멀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는 거고. 과학의 가설이란 것은 일단 그렇다 치고 얘기해보자. 그게 과학의 가설이다. 그럼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 해볼까? 그럼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은 어떨까? 인문과학이나 인문사회 같은 경우도 개념을 정하지. 그 개념이라는 게 과학의 가설하고 똑같은 거다. 과학의 가설하고 똑같은 거다. 근데 인문사회가 약한 애들은 그럼 어떤 애들이 약하다 말이고? 개념을 머릿속에 인식하지 못하면 인문사회를 쫓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년은 365일이라고 하자. 라고 정한 약속이 개념이란 말이다. 근데 그 개념을 머릿속에 입력을 하지 아니하면 1년 계산할 때 1년이 며칠이었지? 365일 2시간인가? 6시간인가? 이렇게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하면 뭔가가 말이 안 되는 건가요? 말뜻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문 영역이나 사회 영역을 할 때도요, 개념을 빨리빨리 받아 먹어줘야 되고, 과학도 설정된 가설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건 머릿속에 기억을 해가지고 다른 것들을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자, 복사 플러스 값은 3배가 되면 9분의 1배가 되는 거 맞습니까? 복사 플러스 값은 복사 플러스 값, 우리는 기억을 하나 못하나? 못하잖아. 못하니까 아까 전에 밑줄 끊었잖아. 여러분들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에 복사 플러스 동글뱅이 돌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밑줄 끊었나 안 끊었나? 그래서 갑자기 9분의 1 어쩌고 저쩌고 이 말이 왜 나옵니까? 밑줄 끊은 걸 빨리 찾아주라고. 그래서 밑줄을 그어주는 거라고. 자, 망원경으로 관측한 별 중에 히파르코스의 등급 범위를 벗어난 것이 현대 과학에서 증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고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별은 지구에서 약 32.6광년 떨어져 있겠다 그랬지? 이게 바로 뭐니? 한 단어로 불러봐. 가설. 가설. 어떤 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8색 미만이라면 그 별의 거리 지수는 0보다 작겠다. 이거는 됐고요.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1인 별과 겉보기 등급이 1인 별의 밝기는 약 2.5배 차이가 난다 그랬나? 한 등급 간에 2.5배 차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는 2.5의 제곱에 해당해야지. 답은 몇 번이고? 5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위 거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를 해라 그랬는데 B의 반지름과 표면 온도, 반지름과 표면 온도. 우리는 이미 반지름 표면 온도에 대해서 밑줄을 끊었나 안 끊었나? 이미 반지름 표면 온도에 대해서 밑줄을 끊은 것이 있었지. 반지름의 뭐? 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밑줄 끊었었잖아. 지금 이런 것들을 글을 읽어갈 때 순간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밑줄을 끊은 거고, 이제 이 문제 풀 때, 그거 아까 어디에 있었는데 하고 찾아주는 거라고. 밑줄은 꺼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또 잔소리 조금 하면요. 밑줄을 잘 끊는 애들이 있고 밑줄을 못 끊는 애들이 있습니다. 밑줄을 못 끊는 애들은 누가 밑줄을 못 끊을까? 국어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이 밑줄을 못 끊는다. 왜냐 그러면 혹시 틀릴까 겁이 나가지고 밑줄을 못 끊어. 근데 밑줄 끊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밑줄은 정답 잡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밑줄 끊는 건데, 공부를 못하는 새끼들은 밑줄 끊는 게 목적인 줄 알거든. 그러니까 그 밑줄도 정확하게 꺼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오히려 밑줄을 못 꺼. 근데 여러분들은 밑줄 끊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대. 밑줄 끊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한테 그냥 도움되도록 써먹기 위해서 밑줄 끈다 생각하면 밑줄 끊는 걸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어. 근데 이 잔소리도 왜 합니까? 우리 지호 같은 경우도 밑줄 끊는데 조금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다. 밑줄 끊는 게 조금 적극적이지는 않다. 지호도 보면. 근데 밑줄 끊는 거는 밑줄 자체가 목적이 아니대. 밑줄 잘 끄가 말을 건데, 밑줄 잘 끊는다고 1등급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밑줄도 끊는 연습을 해두면 등급 올릴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밑줄 끊는 연습을 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이니까 계산 바로 되지? 자, A는 여러분들 반지름의 제곱이면 몇이고? 1. 표면 온도의 4제곱이면 몇이고? 1. 됐나? 그럼 B는 반지름의 제곱이면 몇이고? 0.01. 표면 온도의 4제곱이면 몇이고? 10. 100. 1000. 만. 만이가 10만이가. 10의 4제곱은 몇이고? 네, 1000. 만이네. 여러분들, 단순한 그냥 산수 문제지. 그럼 이렇게 본다면 0.01만. 결국 몇 배 차이고? 100배. 알아주면 있어, 없어? 없어. 다음 몇 번이고? 3번.